그래서 추정전손의 성립 요건으로 위부되지 않는 한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추정전손의 핵심은 위부이고 분손을 위부를 통해서 전손보험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그거다. 위부를 통해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추정전손 약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훼손. 그래서 공동훼손은 그 공동훼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크 엔터프 룰에 의해서 뭐 이 공동훼손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산하고 지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약관 협회적화 약관의 공동훼손 약관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끝이에요. 요크 엔터프 룰에 따라라. 끝. 자, 그다음에 가망성 담보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월트니스. 이게 뭐 해상 운송론이나 국제 운송론이나 국제 상업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가망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도록 어떤 내구성이나 아니면 선장이나 선원 같은 어떤 부속품, 인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박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뭐 창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게 이제 선박의 가망성인데 기본적으로 보험에서도 보험자들이 어떤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선박의 가망성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망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약관에 넣어서 또 한번 보험자 측에서도 한번 이 가망성, 선박의 가망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 약관 이런 게 있습니다. 수탁자 약관. 피보험자의 어떤 그 어떤 관련된 피보험자가 어떻게 보면은 해당되는 피보험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약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손해 방지나 이런 것들을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첫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경우에 손해 방지해라. 그리고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해라. 이런 부분도 사실 피보험자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협회 적가 약관에서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강조한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10조에 보험 이익 불공여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Not to insured clause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보험이란 게 보험 왜 안 나오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이죠. 그러면 이 피보험자는 보통 송하인이나 수하인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운송이라고. 지금 이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사실 이 피보험자지 이 보험 계약을 근거로 해서 운송인이 뭐 보험금을 대신 수령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송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문항입니다. 견제하는 거죠. 운송인이. 자, 그리고 쌍방과실 충돌 약관입니다. 이거는 배웠어요. 쌍방과실 충돌 약관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되어 있는 본문 이 보험은 손해보상 범위를 확장해서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쌍방과실 충돌 약관에 의한 이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쌍방과실 충돌 약관 이게 뭐죠? 선화증권에 있는 쌍방과실 충돌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에 있는 이 약관 때문에 어떻게 피보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 운송인이 피보험자한테 뱉어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항해과실 면책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쌍방과실 충돌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11조 쌍방과실 충돌 약관 요거는 뭐다? 보험에 있는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다.
협회 적하 약관에 있는 쌍방가시 충돌 약관이다. 뭐 때문에 생겼다? 선화증권에 있는 쌍방가시 충돌 약관 때문에 생겼다.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앞선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조 포획, 납포, 부담보 약관. 요거 내용이 똑같은 게 우리가 한번 앞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구증권에 본문 약관에 있었어요. 본문 약관.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구증권이 신증권으로 바뀌면서 본문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 보험 계약의 증거와 관련된 뭐 중거법 문헌이라든지 선언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본문에 남고 신증권의 본문에 남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기보다는 약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협회 적하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조도 이게 지금 우리가 구협회 적하 약관에 있죠. 그래서 여기 원래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래서 옛날에는 구증권에도 이게 있었고 협회 적하 약관에도 있었는데 신증권으로 넘어오면서 요거는 사라지고 요거는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획, 납포 위험 이거를 쉽게 말해서 어떤 전쟁 행위라든지 어떤 뭐 물리적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내 화물이나 내 선박이 뭐 포획되거나 납포되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나라라 하는 것은 뭐 해군, 육군, 공군을 유지하고 있고 모든 정권을 포함하고 이런 애들이 어떤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경우에 면책된다. 결론은 보험자가 면책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13조 동맹 파업 폭동 소요 부담보 약관. 요것도 구증권의 본문 약관에 비슷한 제가 실수를 했네요. 급하게 들어오나. 본문 약관이 아니었죠.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요? 이탈릭 서체 약관. 구증권은 맞지. SG8C.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SG8C 상의 이탈릭 서체에 있는 포획 납포 부담보 약관하고 동맹 파업 담보 약관의 내용이 있는데 구협회적 신증권으로 넘어가면서 요거는 사라지고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만 남았다.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신속 처리 약관, 피보험자의 신속 대응 의무를 규정한 약관이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보험자가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라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좀 선언적인 규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구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이었습니다. 구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신협회 적하 약관 1982년도 버전인데 강의 자료에는 제가 2009년도 버전을 기준으로 강의 자료를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82년도 신협회 적하 약관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깔끔해졌죠. ICC-A, ICC-B, ICC-C 이렇게 세 종류로서 깔끔해졌고 그리고 보험증권, 신보험증권의 등장에 맞춰서 협회 적하 약관도 8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ICC-AR과 ICC-A가 같으냐? 그리고 WA와 ICC-B가 같으냐? ICC-FPA와 ICC-C가 같으냐? 결론만 놓고 보면 안 같습니다. 안 같아요. 좀 달라요.
요건 좀 모르겠어. 예. 같을 좀 애매하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기존에는 구협회 적하약관만 있을 때는 계속 개정이 되다가 신협회 적하약관 1982년도 신협회 적하약관을 만들면서부터는 새롭게 제정한 거예요.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새롭게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되어 오다가 이 82년도 버전에서 한 번 더 개정이 일어나죠. 2009년 버전으로 한 번 더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버전이 개정이 된 이유는 여기 22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개정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개정이란 거는 82년도에 신협회 적하약관을 새롭게 만들 때와 같이 완전히 별도의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1982년도 약관의 일부 내용과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좀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몇몇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82년도 버전하고 2009년도 버전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이유로 이 개정이 2009년도 개정이 이루어졌느냐? 82년과 2009년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테러와의 전쟁. 그죠?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 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테러 행위에 대한 이게 결국에는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속하느냐 테러 행위가 뭐 이런 이슈가 등장을 했고 그러한 이슈를 이제 수용을 했죠. 협회 적하약관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뭐 해상 사기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2006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09년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은 못하고 다음 정도에 하게 되는데 그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그 부분 여기 보면 포획 납부 부담보 약관하고 동맹 파업 부담보 약관이 있습니다. 그 이탈릭 서체 약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전쟁 행위라든지 아니면 동맹 파업과 같이 보험자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항구 노동자의 파업이라든지 전쟁 행위라는 게 이 세상에서 뭐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인데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 부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면책으로 하기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약관에 추가적인 추가 담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특약 같은 거 있죠. 암보험 같은 것도 특약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5대암 그러면 뭐 간암, 위암, 폐암 이런 거 있다가 뭐 되게 특이한 암 있잖아. 뭐 설암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담보받고 싶으면 추가적인 돈을 더 내고 어떻게 한다? 특약을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위험도 이렇게 추가적인 담보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옛날에 구증권 구약관 시절에는. 근데 신증권 신약관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게 ICC, ABC 이런 것처럼 ICC 워, ICC 스트라이크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약관으로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총 협회 적하 약관이 5개가 된 겁니다. 위상이 ICC, ABC급으로 높아진 거예요. 얘네들이 그전에는 특약이거나 추가 담보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가 ICC 전쟁 위험 담보 약관 그리고 동맹 파업 위협 담보 약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협회 적하 약관하고 동등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러면 뭐 보험 들 때 요 조건으로 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헷갈리면 또 안 되는 게 이렇게 설명을 또 오해하겠다. ICC, ABC를 들잖아요.
ICC, ABC를 들면서 이거를 또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쩌면 특약인데 그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추가적인 담보 내지는 뭐 특약 이 수준이었다면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에 대해서 별도의 협회 적화 약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전쟁 행위나 부두 노동자의 파업 행위나 소요 사태에 대해서 내가 보험자의 담보를 받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보험료를 더 내고 담보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ICC 전쟁 담보 위험과 동맹 파업 약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하게라도 뒤에서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963년도 구약관과 1982년도 신약관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이 표가 뭘 의미하냐면 왼쪽에 구약관을 기준으로 신약관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위치가 바뀌었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구약관의 1조에 있었던 운송약관은 신약관에 들어오면서 8조로 갔고요. 그리고 뭐 항해 종료 약관은 9조로 갔고요. 항해 변경 약관은 10조로 갔고요. 부선 약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약관은 5조가 선택을 하는 거였죠. 선택. 이거 그러니까 뭐 분손 부담보든 분손 부담보든 아니면 분손 담보든 전위험 담보든 그걸 선택하게 했었는데 이제 이 신약관에서는 그 선택을 어디서 하느냐? 앞에서 합니다. 1조에서 합니다. 1조에서. 여기 보면 1조에서 ICC-C를 선택하든지 ICC-B를 선택하든지 ICC-A를 선택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신협회 적화약관에서. 그리고 요 뒤에 있는 2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1982년도 약관하고 2009년도 약관의 변경점입니다. 사실상 거의 큰 부분에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몇몇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슈가 되는 부분도 사실상 뭐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용어나 문구를 수정하는데 그쳤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무역학개론 채점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쭉쭉 읽으면서 했는데 해상보험론은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 하나의 선택이 완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어 하나를 잘못 쓰면 그거 앞에 설명이 쭉 잘 돼 있다가 단어 하나를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단어 때문에 틀려요. 전체 문장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보험과 관련된 이 적하약관에 있어서도 문구의 해석이라든지 용어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어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쟁점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학습 목적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진짜 보험회사들이 피 튀기는 소송전을 하면 이게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학습적인 목적으로서는 큰 변화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그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오면서 변화하게 된 부분,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크게 봤을 때 82년도 버전과 2009년도 버전 중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피보험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2009년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범위, 보험자가 그러니까 보험자의 의무죠. 보험자의 책무,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자가 그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험자가 의무를 진다는 게 보험금을 준다는 거고 보험자가 그 보험자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면책에 해당이 돼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기간과 관련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해상보험이란 게 말이 해상보험이라고 해서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상 구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담보를 하는데 그 범위가 구협회 적하약관, 여기 구협회 적하약관에는 창고였어요. 창고였습니다. 구협회 적하약관은. 그런데 신협회 적하약관에 오면서 그 범위가 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9년도 버전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험 목적물은 하물을 말하죠. 보험 계약의 목적이 피보험 이익이고,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물건이 운송 차량에 적재돼서 맨 처음 이동할 때, 운송 차량에 적재되기 위해서 하물이 처음으로 이동할 때부터 보험자 담보가 시작된다라고 그 보험 기간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장합니다. 2009년도 버전에 와서 그거는 뒤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책 범위의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이 포장 국제운송론 수업 때 국제운송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걸 설명을 하긴 했는데 리프트 밴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프트 밴이라는 게 뭐 어떤 포장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팔레트 위에 화물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결박시켜 놓은 걸 보통 말해요. 리프트 밴, 뭐 비닐로 싸놓는다거나, 뭐 어떤 이게 뭐 고무 밴드 같은 걸로 감아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리프트 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포장 단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면책 범위를 축소시켜서. 그리고 면책 위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선사, 그러니까 그 선박의 운송회사, 그런 선박의 운송회사가 파산이 나거나 부도가 나가면 뭐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선박이나 화물의 운송에 뭐 지연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보험자가 면책이 돼요. 운송회사가 파산나면. 그 내용이 면책약관에 있습니다. 면책 내용이. 근데 그 파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신협회 적하약관에서 2009년도에 와서 바뀐 게 뭐냐면 운송회사가 파산 날지 정말 몰랐어요. 모르고 맡겼어요. 그러면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줘요. 근데 이런 거죠. 화물을 운송회사한테 의뢰하는데 그 운송회사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곧 망할 것 같아. 그걸 알고도 운송 의뢰를 했어. 그래서 운송 도중에 이 회사가 진짜로 망했어. 그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파산 여부만 중요했는데 2009년도에 와서는 파산 여부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모르고 그냥 난 진짜 선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불가망 이런 면책들은 이제 나중에 뒤에 컨테이너 부적합 면책과 합쳐져서 면책 규정이 새롭게 한정되게 규정되었고요. 그리고 문헌, 일반 문헌이 명확해지고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가지 있어서 여러 가지 서번트 이런 말 뭐 안 쓰고 고용인, 피고용인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고요. 그리고 언더라이터가 보통 개인 보험업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거를 인슈어러스로 바꿨습니다. 몇몇 가지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좀 더 용어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굿스란 말이 이게 물론 좋다 이런 뜻으로 안 쓰죠. 화물이란 물건이란 뜻으로 쓰는데 요게 표현이 좀 그렇다 해서 정확하게 보험 목적물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보험의 대상이 화물 이거다라고 하는 것보다 보험 목적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의 어떤 물리적 실체도 이야기를 하지만 보험 목적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이 화물에 대한 뭐 미래의 기대 이익이라든지 희망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 돼버리죠. 물론 그 전에 보험에서도 그런 기대 이익이나 희망 이익을 다 부보를 했습니다만 용어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담보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몇 가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위험에 있어서도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뭐 테러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었죠. 이 부분이 2009년도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9.11 테러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 위험을 좀 살펴보면 1조의 ICCC에 있는 담보 위험이 여기 지금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재 폭발, 두 번째 본선 부선의 자초, 교사, 스트랜딩, 그라운딩, 침몰, 싱킹, 그리고 전복. 요게 자초, 교사, 침몰, 전복이 해상 고유의 위험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육상 운송 용구. 이거는 이제 랜드 컨베니언 해가지고 육상 운송 용구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뭐 전복되거나 탈선되거나 아니면 물 이외의 일체의 다른 물체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경우. 자, 그리고 5번 피난항에 들어가서 화물을 양화하는 것. 피난항에 들어가서 화물을 양화하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까? 손해가 나죠.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시간이 지연되고 그만큼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지연의 손실이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공동훼손 희생 손해, 공동훼손 희생, 그리고 투하, 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투하, 이런 것들이 이제 ICC의 담보 위험에 해당됩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담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뒤에 오면 ICC-B에 대해서 담보 위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밑줄 쳐진 부분이 있어요. 밑줄 쳐진 부분. 이 밑줄 쳐진 부분은 ICC-C에서는 담보하지 않다가 ICC-B에서 담보하는 담보 위험들입니다. 좀 보면 여기 첫 번째 밑줄 쳐진 부분 지진, 분화, 낙뢰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보관 장소에다가 뭐가 들어오느냐? 바닷물, 호수, 강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 본선 또는 부선에서 적재하거나 양화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화물을 선적하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포장단이 하나가 바다에 빠지거나 아니면 추락해가지고 박살나는 경우, 그거 구협회 적하약관에도 있었죠. 그거 여기까지 더 추가해서 담보하는 것이 ICC-B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C-A, 이 보험은 아래의 4조, 5조, 6조, 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일체의 위험을 담보한다. 이게 ICC-A입니다. 그러면 4조, 5조, 6조, 7조는 뭡니까? 이 4조, 5조, 6조, 7조가 신협회 적하약관의 면책 위험입니다. 면책 위험이 여기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책 위험이라고 내가 정해놓은 거 빼고는 다 보상하겠다가 ICC-A입니다. 제가 구협회 적하약관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영어 원문은 절대 보지 마라. 국문하고 밑에 해설만 봐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협회 적하약관 중에서는 몇몇 개는 영어 원문을 좀 봐두세요. 그래서 여기 ICC-C하고 B하고 A 좀 봐주세요. 근데 좀 센스 있는 친구는 ICC-B만 봐도 되겠죠. 왜 밑줄 쳐놨겠어요. 그거 한 장만 보면 C하고 B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그 밑줄이 뭐예요? ICC B와 C의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니죠. 지진, 뭐 동일본 대지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대지진, 뭐 경주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대지진이 하긴 났지만 사람이 많이 다치고 재산 피해가 엄청 났던 것 중에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 있는 게 동일본 대지진일 거예요. 그거 사람이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컨테이너나 어떤 선박이 피해를 입었다면 ICC로는 절대 보험자가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담보 위험 조항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조의 위험 조항에 따라서 ICC A, B, C가 구분이 되고 6가지 상당 인과관계에 의한 손해가 있고 그리고 4가지 근인관계에 의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밑줄 쳐진 부분, 그 부분이 B와 C의 차이점. 여기 오른쪽에 X 쳐져 있죠. C가 담보하지 않는 거. 그리고 A와 B의 차이점은 여기 보면 기타의 이외 일체의 부가적인 위험 해가지고 B가 X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A와 B의 차이는 이겁니다. A는 열거 책임주의고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B가 열거 책임주의고요. A가 포괄 책임주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B는 여기 지금 위에 적혀 있는 열거되어 있는 워딩으로서 딱딱딱딱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보위험, 면책위험 할 때 열거 책임주의, 포괄 책임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차이라는 거죠. A와 B의 차이는. 그리고 B와 C의 차이는 그 밑줄 쳐진 부분. 그 부분이 B와 C의 차이다. 뭐죠? 지진, 하산, 분화, 낙뢰. 그리고 얘기를 안 했네. 갑판유실. 그리고 해수, 호수, 하천수의 침입. 갑판유실에 대해서 제가 넘어갔군요. 여기 보면 밑줄 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29번 슬라이드에 오면 여기 제티슨 or 워싱 오버보드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가보면 ICC는 제티슨만 있어요. 그죠? 여기 29번 슬라이드에 오면 1.2.2에 제티슨 or 워싱 오버보드 있죠. 요것 워싱 오버보드도 ICC B에서만 해줍니다. 워싱 오버보드는 뭐냐면 하물이 갑판 위에 실려 있다가 바닷물이나 뭐가 와가지고 쓸려 내려가는 거. 이거 ICC에서는 안 해줘요. B에서는 해줍니다. 그 부분이 추가됐죠. 그 부분이 밑줄이 빠졌어요. 그 부분을 필수적으로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제가 뭐 내용이 똑같아서 구협회 작가의 내용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어서 이 신협회 작가 약관에 2조, 3조 내용을 안 넣어놨어요. 2조는 공동훼손이고요. 3조는 쌍방가시 충돌 약관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했던.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똑같아요. 요크 앤 토프 룰에 따라라. 여기도 똑같아요. 해상운송계약상 있는 쌍방가시 충돌 약관 때문에 피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이 생기면 보상해줘라. 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ICC, ABC 공통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대해서 신협회 적가 약관의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상에도 나타나 있죠. 포괄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B와 C는 워딩으로 딱딱딱 규정되어 있는 열거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위에 표에서도 위에 6가지와 밑에 4가지를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구분의 실익이 있습니까? 구분의 실익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위에는 상당 인과관계에 의한 손해다. 그리고 밑에는 근인관계에 의한 손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선박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화물이 완전히 멸실됐어요. 멸실이 됐는데 보니까 이 선박이
불이 나서 처음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번져서 뭐 진화를 제대로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침몰했어요. 그러면 그 화물이 불 때문에 멸실된 것인지 아니면 침몰해서 없어진 것인지 애매하잖아. 그렇죠?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 불이 나서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해볼 수는 있어요? 추정해 볼 수는 있잖아. 추측해 볼 수는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는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의 위험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봐봐요. 화재, 충돌 이게 이랬죠. 화물이 실려 있었어요 배에. 예, 그래서 근데 열어보니까 파손이 됐어. 근데 그 배가 뭐랑 부딪혔어. 꽝 부딪혔어. 그러면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이게 배가 다른데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이 화물이 박살이 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박살난 게 실렸는지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예, 화물이 정상적으로 실렸다면 정상품이 실렸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 외부적 충돌로 인해서 화물이 파손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와 위험, 그러니까 위험과 손해가 그게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근인관계는 뭡니까? 여기서 상당 인과관계란 게 합리적으로 보자는 거죠. reasonably 합리적으로. 근데 근인관계는 뭐냐? caused by예요. 바로 caused by. 네, 어떤 거? 갑판유실, 투하, 하천 호수 해수의 침입,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져요. 이 던져지는 행위에 의해서 던져져요. 이거는 추측이 영역이 아니잖아. 그죠? 딱 그거 들어서 그거 딱 던졌어. 그러면 이 던짐으로 인해서 화물이 바다로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추측의 영역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이죠. 뭐가? 위험과 손해가. 그래서 위험과 실제로 발생한 위험과 내가 입은 손해의 그 영향 관계가 우리가 추론으로 이렇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상당 인과관계고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온 거, 그거는 근인관계라고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갖고 엄청 싸워요. 법원에서.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구분해 놓은 거예요. 구분해 놓은 거. 물론 학습 목적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화재 혹은 폭발부터 시작을 하죠. 화재 혹은 폭발. 불 나는 거하고 어떤 가연성 물질이 폭발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불이 붙어가지고 슬슬슬슬 연소되는 거랑 이게 뻥 터지는 거는 달라요. 불이 이게 뭐가 불이 붙어가지고 살살살살 연소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부근만 타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쭉. 근데 폭발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그 주변의 화물들이 다 영향받습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화재 폭발 달라요. 조금 달라요. 이야기가. 자, 그리고 본선 혹은 부선의 자초교사 침몰. 그래서 이거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다. 그래서 화물이 보통 화물이 자초되거나 화물이 교사되거나 화물이 침몰하거나 화물이 전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화물이 타고 있는 배가 자초되고 교사되고 침몰되고 전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물이 타고 있는 선박이 자초되고 교사되고 침몰되고 하는 것이 그 화물의 손해에 어떤 관계가 있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게 위험으로서 손해로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육상운송연구. 육상 구간이 협회 적하약관에 의해서 커버된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 물 위에의 충돌. 이것들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런 충돌로 인한 어떤 파손,
물리적 손실, 물리적 손상 이런 것들 당연히 보험자가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피난항의 양하, 피난항의 양해도 당연히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 목적항까지 정해진 기간에 보통 운송을 하고 그 보통 화물들이 뭐 운송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기간이 있거나 납기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피난항에서 화물이 내려지면 피난항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지체된다 이걸로 희석될 수가 있는데요. 피난항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배로 더 이상 운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배에서 화물을 그 항구로 내린다. 그럼 하역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역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 가는데 다른 배를 수배하거나 배를 수리하거나 다른 배를 수배했다 치더라도 또 다시 실어야 되죠. 선적 작업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다.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진, 화산부나 낙뢰로 인해서 화물의 어떤 상당 인과관계에 의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보험자가 보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인관계 보통 이제 한 4가지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동훼손 희생. 그래서 보통 공동훼손에 희생이 됐다. 내가 바다에 던져졌다. 공동의 위험에 직면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희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져서 분담금을 받기 전에 보험자가 우선적으로 보험금으로서 지급을 하고 그 나중에 분담금은 우리가 배웠듯이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른 대위에 의해서 보험자가 해수해가는 그 부분이 공동희생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투하 하물의 일부나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 부속품 선박에 실려있는 여러가지 소모품들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위험으로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판유실이 있어요. 갑판유실. 요거 설명을 했죠. 밑줄 치라고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은 RCCC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갑판유실에 대한 설명 중에 두 번째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한 중간 이후에 ICC 조건에서는 공동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투하와 갑판유실을 담보하기 위해서 JWOB, 제티슨 앤 워싱 오버보드를 특약으로 부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ICC-B하고 ICC-C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지진부나 낙뢰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를 요렇게 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냐면요. 투하하고 갑판유실에 대해서만 추가로 담보를 확장할 수 있는 특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ICC-C 플러스 JWOB. 요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B로 안 하고. 그리고 나중 가서 약간 스포 아닌 스포인데 나중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실제로 컨테이너 화물이 아니고요. 일반 화물인데 그 갑판에 실어야 되는 화물 있죠. 갑판에 실어야 되는 화물. 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요 특약으로 바뀌게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특약 같은 거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물이 들어가면 화물이 젖죠. 그래서 뭐 물론 물에 젖으면 좋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은 물에 젖으면 일단 상업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누가 물에 젖은 걸 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보험자가 담보해주는 위험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를 했고요. 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그래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는 게 맞겠네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ICC는 물에 젖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안 합니다. 하물이 물에 젖은 거에 대해서. 근데 ICC-B는 여기 약간의 그게 있었죠. 해수, 호수, 하천수 침입에 의해서 물에 젖은 거. 그거 ICC-B는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갑판적 하물은 갑판에 하물을 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이 그 갑판 위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쭉쭉쭉쭉 쌓는 거 있죠. 그거 빼고는 하물을 갑판에 실는다는 것 자체가 완전 이거 위험천만이에요. 정말로. 예, 그래서 보험자가 뭐 담보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ICC-B에 여기 지금 4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4번에 그러니까 ICC-C는 담보해주지 않고 ICC-B는 담보해주는 차이점이 이거였어요. 바닷물, 호수, 강 얘네들의 침입이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ICC-B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얘가 안 됩니다. 정지운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뭐도 안 되냐면 B하고 뭐가 안 되냐면 습기가 안 돼요. 습기차는 지금 이미 딱 이맘때 있죠. 날씨 좀 추워질 이럴 때 이게 컨테이너가 여러분 알다시피 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결로 이슬 이거 습기가 찹니다. 그럼 그 습기가 좀 뭐 어느 정도 통풍이 되거나 하면 뭐 아니면 이제 그 우리 뭐 그 있잖아 그 하마 친구 예, 뭐 그런 걸로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컨테이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습기들이 모여서 하물을 적셔버려요. 예, 그 부분 ICC-B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특약을 들어야 돼요. 습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ICC-B가 물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다. 뭐만 해준다? 바닷물, 호수물, 강물. 그리고 빗물이나 아니면 습기에 의한 손해는 특약을 들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ICC-A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ICC-A로 가면 무조건 빗물하고 습기에 대한 손해가 보상이 됩니까? 그것도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거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다툴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깔끔한 게 특약 들면 됩니다. 비와 습기에 대해서는 특약을 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손. 요거는 뭐다? 요거는 구협회 적가약관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물품이 양화 작업을 하다가 한 개의 상자가 툭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는 그것을 이제 추락손, 슬링 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39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구협회 적가약관 때 봤던 그림하고 비슷하게 그림이 생겨 먹었죠. 그래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쭉쭉쭉쭉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